오대산은 강원도 평천군 진부면, 도안면, 용평면과 강릉시 연곡면과 홍천군 내면 일대에 걸쳐 있으며 월정사가 소유한 땅은 총 면적 1,770만 평에 이른다. 한반도 중동부, 태백산맥과 차령산맥이 교차하는 지점이다. 국립공원이며 높이는 1,563m이다. 오대산은 오대산 지구와 소금강 지구로 나뉘는데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비로봉 정상에서 볼 때 동대 너머의 청악산 쪽 소금강 지구는 다의산으로서 금강산에 견줄 만한 절경이며 비로봉에서 평창 쪽으로 내려가는 오대산 지구는 부드러운 흑산으로서 산수가 아름답고 불교 문화 유적이 많다. 호명골, 중대골, 서대골, 신성골, 동피골, 조개골 등의 계곡물이 만나 서로 시작되는 오대천은 동대천과 합류하면서 정선을 지나 남한강으로 굽이굽이 흘러든다. 무려 32개의 산봉우리와 31개의 계곡, 12개의 폭포를 품고 있는 오대산은 뛰어난 자연림을 자랑하며 신선초와 같은 희귀식물을 비롯하여 수백 종의 식물과 동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다. 오대산은 봄에는 온통 꽃동산으로, 여름에는 시원하면서도 울창한 계곡과 숲으로, 가을에는 오색의 단풍으로, 겨울에는 설화를 피워내는 설경으로 철철이 다른 모습으로 다가온다. 이처럼 풍부한 천연자원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가진 오대산은 신라 자장률사가 오대산을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이 사는 산으로 믿은 뒤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오만 보살이 상주하는 불교 성지로서 큰 몫을 담당하여 왔다. 또 김시습이나 한무회, 허목과 같은 빼어난 문인과 도가적인 취향을 가진 이들도 오대산을 거쳐갔다. 조선 후기의 율곡과 이중화는 오대산을 삼재가 들지 않는 곳으로 우리나라 12대 명산의 하나로 손꼽았다. 한편 오대산에 있는 우통수는 일찍이 세종실록 지리지, 신증 동국 여지승남 등에서 밝혔듯이 한강의 발원지이다. 오대산의 대표적인 5봉우리는 비로봉, 상황봉, 두로봉, 동대산, 효령봉이다. 신라의 고성 자장률사가 중국의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서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가지고 돌아와 이곳 정멸보궁에 모시고 월정사와 상원사를 세웠다. 자장률사가 열반한 이후에는 신문왕의 아들 효명태자가 오대산의 5봉우리 아래에 암자를 세워 각각 1만 부처를 모시고 공양을 드렸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오대산에 들어간 두 왕자 가운데 형인 보천은 중대 남쪽 진여원터 아래에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그곳에 암자를 짓고 살았으며, 아우 효명은 북대 남쪽 산 끝에 푸른 연꽃이 핀 것을 보고 암자를 짓고 살았다. 이 두 형제는 예배하고 염불하면서 수행하고 오대에 나아가 항상 공경스레 예배를 드렸으며, 날마다 이른 아침에 골짜기의 물을 들여다 차를 다려 일만 진신의 문수보살에게 공양하였다. 마침 신라의 왕이 죽자 나라 사람들이 오대산으로 와서 두 왕자를 모시고 설화벌로 돌아가려 하였으나 보천은 울면서 돌아가려 하지 않으므로 효명을 모시고 서울에 돌아와서 왕위에 추대하였다. 그 뒤 20여 년이 지난 705년 3월 8일 진여원을 처음으로 세웠다. 그 뒤 보천은 오대산을 나라를 돕는 산행결사 도량으로 만들 것을 유언하였고, 그 유언에 따라 진여원에 문수보살상을 모시고 낮에는 반야경과 화엄경을 독송하게 하였으며 밤에는 문수예참을 행하게 하였다. 천년고찰 월정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본사이며 경내로 들어갈 때의 전나무 숲길이 유명하다. 전나무 숲길을 보존하기 위해 해당 구간을 지방도 노선 지정에서 해제하였고 차량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월정사는 자장률사에 의해서 신라 선덕야왕 12년 643년에 창건된다. 자장은 중국으로 유학하여 산서성 오대산의 태화지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한다. 이때 문수보살이 부처님의 사리와 가사를 전해준 뒤 신라에서도 오대산을 찾으라는 가르침을 주게 된다. 이후 귀국하여 찾게 된 곳이 강원도 오대산이며, 이때 월정사를 창건하고 오대 중 중대에 부처님의 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을 조성하게 된다. 고려 말에는 나홍 스님이 주석하게 되고 조선 초에는 나홍 문도들에 의한 불사와 정비가 이루어진다. 이후 조선 중기에 이르면 사명당이 주석하고 또 조선 왕실의 외사고가 오대산에 들어오게 되면서 숭유 업불기에도 사세가 번성하게 된다.
한국 전쟁의 일사후퇴 과정 중에 아군에 의해 월정사를 비롯한 오대산의 암자들이 전소되면서 오대산은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월정사는 한국 전쟁 때 거의 전소되어 1964년 이후 다시 중건하였다. 월정사 경내에 있는 팔각 9층 석탑 국보 제48호는 고려 시대의 다각 다층 석탑으로 유명하다. 팔각 9층 석탑은 한국 전쟁 때 석재가 파손되고 기울었던 것을 1970년과 1971년에 해체 복원하였다. 복원 당시 진신사리와 유물이 출토되었으나 연대를 확인할 수 있을 만한 유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탑의 높이는 약 15.2m로 다각 다층 석탑으로는 가장 높다. 아래 위로 알맞은 균형을 보이며 각부에 확실하고 안정감 있는 조각 수법을 보이고 있어 고려시대 다각 다층 석탑의 대표가 될 만하다고 여겨져 국보 제48호로 지정되었다. 현재 월정사는 명성마을과 성보박물관 등을 정통 사찰의 영역 밖에 새롭게 조성하였다. 조선말의 문신인 정공권은 그의 시에서 자장이 지은 옛절에 문수보살이 있으니 탑 위에 1000년 동안 새가 날지 못한다. 금전은 문 닫았고 향연은 싸늘한데 늙은 중은 동냥하러 어디로 갔나 하고 노래하였다. 조선의 임금 세조는 하불교에 기의하고 월정사를 수시로 찾아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하였다고 한다. 상원사는 월정사의 말사로 월정사와 이웃하고 있다. 신라 고승 자장률사가 창건하였고 고려시대 동문선의 5대 상원사 승단기라는 기록이 있다. 고려말 이절은 극도로 황폐해 있었다. 그때 나홍의 제자 영령암은 오산을 유람하다가 터만 남은 상원사를 보고 중창의 원을 세웠다. 판서 최벽청과 그의 부인 김씨가 그 뜻을 듣고 재물을 희사하였으며 1376년 우왕 2년에 공사에 착수하여 이듬해 가을 낙성을 보았다. 조선시대에는 척불 정책 속에 전국의 사찰이 황폐되었지만 오히려 이절은 더욱 발전하였다. 척불 정책의 대표적인 왕이었던 태종은 1401년 태종 1년 봄 상원사의 사자함을 중건할 것을 권근에게 명하여 불상을 봉안하고 스님들의 거처로 사용할 3칸 집과 2칸의 목욕소를 만들었다. 그해 겨울 11월 태종은 사자함에 왕림하여 성대한 법요식과 낙성식을 베풀었다. 세조는 상원사를 중창한 다음 상원사에 들러 의발과 좌구 등 수선에 필요한 물건들을 하사하였다. 그해 52명의 선객을 모아 수선을 시작하였고 예종은 세조의 뜻을 따르기 위해 1469년 상원사를 세조의 원찰로 삼고 전대에 하사한 전답에 대해서는 조세하는 것을 금하였다. 그러나 1946년 선원 뒤에 위치했던 조실에서 시봉의 실화로 건물이 전소되었다. 1947년 당시 월정사의 주지였던 이종욱에 의해 금강산 마하연의 건물을 본따서 중창하였다. 동북 45도 방향의 이 절은 전면 8칸, 측면 4칸의 기역자형 건물이다. 상원사는 조선 세조에 얽힌 일화가 있다.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임금의 자리에 오른 세조는 얼마 못 가 괴질에 걸리게 된다. 병을 고치기 위해 이곳을 찾은 세조가 월정사에 들러 참배하고 상원사로 올라가던 길이었다. 물이 맑은 계곡에 이른 세조는 몸에 난 종기를 다른 이들에게 보이지 않으려고 혼자 멀찌감치 떨어져 몸을 씻고 있었는데 동자승 하나가 가까운 숲에서 놀고 있었다. 세조는 그 아이를 불러 등을 씻어달라고 부탁하며 어디 가서 임금의 몸을 씻어주었다는 말은 하지 마라 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그 아이가 임금께서도 어디 가서 문수보살을 직접 보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라고 대답하고는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깜짝 놀란 세조가 두리번거렸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의 몸을 괴롭히던 종기가 씻은 듯이 나은 것이다. 감격에 개운 세조는 화공을 불러 기억을 더듬어 동자로 나타난 문수보살의 모습을 그리게 하였고 그 그림을 표본으로 하여 나무를 조각하였다. 이 목조 문수 동자 자상 국보 제221호를 상원사의 법당인 청량선원에 모셨다. 다음 해에 상원사를 다시 찾은 세조는 또 한 번 기적을 경험했다. 상원사 불전으로 올라가 예불을 드리려는 세조의 오수매를 고양이가 나타나 물고 못 들어가게 했다. 이상하게 여긴 세조가 밖으로 나와 법당 안을 샅샅이 뒤지게 하자 탁자 밑에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객이 숨어 있었다. 고양이 덕에 목숨을 건진 세조는 상원사에 고양이의 밭이라는 뜻의 묘전을 내렸다. 세조는 서울 가까이에도 여러 곳에 묘전을 마련하여 고양이를 키웠는데 서울 강남구에 있는 봉은사에 묘전 50경을 내려
고양이를 키우는 비용에 쓰게 했다고 한다. 상원사에 현존하는 건물로는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된 정멸보궁과 선원, 승당인 소림초당, 영산전, 종각인 동정각, 후원 등이 있다. 영산전은 선원 뒤쪽에 있다. 선원은 화재 시에 불길을 모면한 유일한 건물로 가장 오래된 법당이다. 선원은 청량선원이라고 하는데 오대산을 일명 청량산이라고 하는 데서 유래된 것이다. 선원 안에는 석가열애자상과 문수보살상, 국보 제221호로 지정된 목각 문수동자상, 삼구의 소형 동자상, 서대에서 이곳으로 옮겨온 목각의 대세지 보살상이 함께 봉안되어 있다. 이들 가운데 문수동자상은 세조가 직접 친견하였다는 오대산 문수동자의 진상을 조각한 목조 좌상이다. 이 동자상의 자세, 수인, 의문 등은 불상과 동일하지만 얼굴 부분만은 동안으로 두 발을 위에서 두 가닥으로 따은 동자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동자상에서는 총 23점의 유물이 나와서 보물 제793호로 일괄 지정되었다. 소림초당 앞에는 종각이 있다. 이곳에는 국보 제36호로 지정된 국내 최고의 상원사 동종이 있다. 한국 전쟁 당시 군사작전으로 오대산의 모든 절을 불태웠을 때도 상원사는 문짝밖에 타지 않았다. 30년 동안이나 상원사 바깥으로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고 참선한 것으로 이름 높은 방한암 선사가 절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각오로 버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문짝만 불태웠다고 한다. 방한암 선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신화처럼 전해지는데 오대산 신앙의 중심이 되는 중대의 사자암에 가면 선사가 이곳으로 올 때 짚고 와서 꽂아놓은 지팡이가 뿌리를 내려 해마다 잎을 틔운다는 단풍나무를 볼 수 있다. 중대 사자암은 정멸보궁의 수호 암자이다. 비로자나부를 주불로 하여 일만의 문수보살이 계시는 곳이다. 세계 최초로 양각으로 조성한 극락보수 삼존불상 후불탱화가 장엄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조선 태종 1400년 11월 중창되었으며 이후 왕실의 내원당으로 보호되기 시작했다. 중대 사자암의 법당인 비로전은 화엄경의 주불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고 문수보살상과 보현보살상이 좌우 협시보살로 조성되어 있으며 비로전 내 벽체 사방 8면에 각각 5사자좌의 문수보살을 중심으로 상계의 500문수보살상과 하계의 500문수동자상 3개가 펼쳐져 있다. 중대 사자암은 5층의 계단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정멸보궁은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이다. 정멸보궁은 모든 바깥 경계에 마음의 흔들림이 없고 번뇌가 없는 보배스런 궁전이라는 뜻이다. 욕심과 성냄, 어리석음이 없으니 괴로울 것이 없는 부처님의 경지를 나타낸다.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모셔져 있어 법당 안에는 따로 부처님상을 조성하지 않고 불단만 설치하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는 5군데의 정멸보궁이 있다. 5대 정멸보궁은 오대산 사자암 정멸보궁, 사자산 법흥사 정멸보궁, 태백산 정암사 정멸보궁, 영취산 통도사 정멸보궁, 설악상 봉정암 정멸보궁이다. 오대산 정멸보궁 지방 유형문화재 제28호는 신라시대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기도하던 가운데 지혜의 상징인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얻은 석가모니 진신사리를 봉안한 불교의 성지이다. 중대에 위치한 정멸보궁은 오대산 비로봉에서 흘러내린 산맥들이 주위에 병풍처럼 둘러싸인 중앙에 우뚝 솟아있다. 정멸보궁이 자리한 곳은 용이 여의주를 희롱하는 형국이라 하여 용의 머리에 해당된다. 조선시대 암행어사 박문수가 이곳을 방문하고 천하의 명당이라고 감탄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곳 중대는 또한 오대산 오만보살 신앙의 중심을 이루고 있으니 곧 동대의 일만의 관음보살, 남대의 일만의 지장보살, 서대의 일만의 대세지보살, 북대의 500나한들이 중대 정멸보궁의 불사리를 법신불로 상정하여 예배 공양하고 있다. 법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불사리를 모신 곳이라 불상이 안치되어 있지 않고 불단만 조성되어 있다. 전면 중앙문에는 2짝 판장문을 달았고 좌우칸에는 중방을 설치하여 상부에는 띠살의 하계교창을 달았으며 하부는 판장벽으로 되어 있다. 보물 제1995호이다. 보궁 어느 곳에 불사리가 모셔져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단지 정멸보궁 바로 뒤에 84cm 높이의 개석을 갖춘 비석 모양의 마의 불탑이 세워져 있다. 앞면에는 단층 기단 위에 세워진 5층의 목탑을 상륜부까지 양각되어 있다. 이 불탑도 하나의 상징일 뿐이다. 오대산의 등산 코스, 두로봉 코스는 진고개, 동대산, 두로봉,
두루령을 거치는 탐방 코스이다. 오대산 국립공원 탐방 코스 중 가장 난이도가 어렵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하루 온종일 마음껏 산행을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이용하는 탐방객이 적고 겨울에는 많은 눈이 내리기 때문에 혼자 산행을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탐방 코스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두루령에서 다시 상원사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시간까지 더하면 총 7시간 정도가 걸리는 셈이다. 동대산 코스는 진고개, 동대산, 동피골을 거치는 탐방 코스이다. 비교적 완만한 경사의 탐방로 동대산 코스는 봄에 오는 것이 제격이다. 동대산 일대 주변이 파스텔 톤으로 물들고 여러 종의 야생화가 핀다. 특히 진고개에서 동대산까지 올라가는 탐방로 주변에는 5월이면 얼레지 군락의 꽃이 만발하여 장관을 이룬다. 편도로 이동하는 것이라면 대중교통 수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이동 수단을 알아봐야 한다. 상황봉 코스는 상원사, 비로봉, 상황봉, 두루령을 거치는 탐방 코스이다. 경사가 험하지는 않지만 거리가 길다. 상황봉 코스는 오대산 국립공원의 자연과 문화를 가장 잘 즐길 수 있는 코스이다. 상원사를 거쳐서 중대사자암과 정멸보공, 그리고 북대사 미르금암까지 다양한 사찰과 암자를 만날 수 있다. 그리고 비로봉 정상에서는 오대산 국립공원 전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상황봉까지 가는 길에는 300년 이상 된 주목군락지가 있고 고산 식물이 피어나 자연의 신비와 문화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다. 소금강 코스는 진고개, 노인봉, 소금강 무릉계를 거치는 탐방 코스이다. 탐방로의 길이가 길고 계곡을 따라 걷는 구간이 많다. 특히 백운대, 노인봉 구간은 경사가 가파르고 바위가 많은 곳으로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 경관이 아름다워 명승지 1호로 등록되어 있는 소금강을 품고 있는 코스이다. 노인봉에서 소금강 무릉계까지 내려오는 코스는 전 구간이 계곡을 끼고 있어 경관이 매우 아름답고 가을이면 형형새싹의 단풍을 즐길 수 있다.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하고 싶다면 소금강 코스를 강력히 추천한다. 비로봉 코스는 상원사, 정멸보공, 비로봉을 거치는 탐방 코스이다. 지루하지 않고 적당한 거리의 코스이다. 완만한 경사와 적당한 가파름이 있어 산행을 위해 오대산 국립공원을 찾는 탐방객이 가장 선호하는 코스이다. 비로봉 정상에서 바라보는 시원한 경관뿐만 아니라 가는 중간에 위치한 천년고찰 상원사, 중대, 정멸보공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왕복 코스로 적당하며 반나절 코스로 계획하기에 제격이다. 선제길 트레킹 코스는 전 구간이 아름드리 나무로 덮여 있어 산림욕을 즐기며 걷기에는 가장 좋은 코스이다. 대부분이 평지로 되어 있고 가을이면 계곡을 따라 물드는 단풍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코스이다. 선제길은 월정사부터 상원사까지 9km 습길로 60년대 말 도로가 나기 전부터 스님과 불교 신도들이 다니던 길이다. 선제길을 천천히 걸으면서 옛 사람들의 흔적을 통해 과거의 문화를 만날 수 있고 오대천을 품은 숲터널을 지나면서 다양한 동식물 친구들도 볼 수 있다. 데이트를 즐기기 위한 연인들, 노약자,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경우 이 코스를 추천한다. 개방산 1, 2코스는 겨울이면 하얀 눈꽃으로 장관을 이루고 날씨가 좋은 날에는 설악산과 비로봉이 한눈에 들어오는 코스이다. 오대산 국립공원의 최고봉으로 우리나라에서는 5번째로 높은 산 개방산은 겨울 산행으로 유명한 곳이다. 완만함과 가파름을 고르게 갖춘 산으로 겨울산을 찾는 탐방객에게 추천하는 코스이다. 봄에 피는 얼레지 군락지에서부터 겨울에 피는 아름다운 눈꽃까지 사계절 내내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는 산이다. 개방산 정상 근처에 있는 대규모 주목군락지는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한다.